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 집 앞에 각종 편의시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시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걸어서 10분 거리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인데 용산과 광진, 강동, 중랑, 성북 등 13개 자치구에 내년까지 조성된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의 인구가 매년 10,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과 문화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된 겁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국체전의 역사와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련됐습니다.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본 규탄 성명서와 결의안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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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한데 모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52곳의 지자체들이 모인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규탄 대회에서는 서대문과 성동, 은평 등 모두 6명의 지자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화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피해 문제가 우리 관광업계나 아니면 우리 또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서 향후에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와 강동구의회, 성북구의회 등에선 이미 결의안이 통과했고 마포구의회와 성동구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열고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대로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외교적 해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거사 갈등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예정됐던 일본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류경희 중랑구청장은 민선칠기 지난 1년을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경제 기반 구축과 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매년 3천여 명이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경제 기반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을 남은 임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기반 확충의 핵심 전략으로 봉제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중랑구 제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패션 봉제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션 봉제 특정 개발 진흥지구에 도시 재생을 접목했습니다. 오는 9월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시비 200억 원, 향후 국토교통부 뉴딜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180억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앵커 시설인 중랑 패션 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제 기반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요.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족도시로서 중랑의 미래가 밝아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랑의 그 경제 기반은 패션 봉제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봉제 지원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 봉제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해서 바로 후년에 완공을 할 겁니다. 중랑구의 올해 교육 지원 경비 편성액은 50억 원,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류 구청장은 매년 10억 원씩 증액해 2022년까지 8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치구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 프로그램과 맞춤형 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73억 원을 투입해 올해 10월 착공, 내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금년 1월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벌써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뛰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갈 겁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교육과 경제 분야의 투자 속에 민선 7기 중랑구의 비전이 싹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지난 10년간 노원구 인구가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65만 명을 정점으로 노원구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만 명씩 빠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적 현상이라곤 하지만 노원구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자치구 인구 감소율은 4.3%, 노원구는 11.7%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자 구는 민선 7기 출범 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 3월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주민이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주변의 경기도 원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양주가 1등이고요. 의정부와 구리, 그리고 하남과 용인, 양주, 원격화된 고양과 성남으로. 전출이 높아진 이유는 낙후된 주거 환경이 가장 컸습니다. 30년 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 주차 공간 부족과 배가 노후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부족, 열악한 문화시설도 주민이 지역을 등지게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주택이 사실상 모든 부분을 거의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는. 전문가의 진단을 경청한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아파트 배관 교체 지원과 마을 문화 시설 확충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시급한 거는 그런 노후 상수다관을 교체하고 이제 문화 공연을 많이 개최를 해서 시내에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연구보고회의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구청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중구는 지역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는 중구 토박이를 발굴합니다. 대상은 195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도 중구로 이어진 주민입니다. 재개발 등 피치 못할 이유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잠시 떠나 있던 주민에게도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중구는 오늘 30일까지 토박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주민에게 오는 10월 중구 토박이 전통 한마당 행사에서 얼굴 조각상이 들어간 토박이패를 증정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금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도로 경계석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 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의원을 비롯한 참교육 학부모회 등 32개 단체는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빈곤 여성 어린이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례에서 빈곤을 삭제해 보편복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이 단순히 물품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몸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가 지역 맞춤형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아영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용이 높은 강남구. 사회적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적정한 복지 기준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강남복지 거버넌스를 출범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기존 복지 정책에서 지역 실태를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술 연구 용역만으로는 일방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 혜택을 보는 실질적인 저희 수요자 측면에서 그 민간 그리고 복지 전문가들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 실무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활동가와 교수 등 34명으로 구성된 강남복지 거버넌스는 소득과 주거, 돌봄 등 5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6월부터 진행된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맡게 됩니다. 잘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이 정책을 만들어가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 모니터링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오는 9월 주민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를 열어 복지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강남 복지 기준선을 수립해 내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 주민 편익 시설이 들어섭니다. 한 지붕 아래 도서관과 공립 어린이집 등이 조성되는 복합 청사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염리 2구역에는 재개발로 인해 독서실과 공립 어린이집이 철거됐던 터라 주민들의 기대도 틉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염리동 일대, 염리 2구역과 3구역 등 인근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에 입주 예상 주민만 9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마포구가 이 일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청사 건립에 나섭니다. 이른바 염리 2구역 주민 편익시설, 연면적 8,500여 제곱미터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부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해 원활을 맞을 예정입니다. 함께 들어서는 도서관은 6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는 마포구의 거점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낙 없었던 도서관 시설이 새로 생기는 거여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비롯해 주차장과 보육시설 등 재개발로 철거된 생활 기반 시설이 확충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도서관이나 주차장 생기면요 좋겠죠. 물론 이 도서관 되지만은 자주 갔다 또 왔다 갔다 심심하면 가서. 그거야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소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손녀딸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마포구는 염리 2구역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이 지역 전반에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이런 생활 편익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염리 2구역 주민 편익 시설은 22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문을 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동구에서는 법률 지식으로 올바른 패티켓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패티켓 상식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진행된 패티켓 아카데미에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상해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반려동물 분쟁 전문 변호사의 진행으로 법률 지식을 접목한 패티캣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처 방법에서 현실적 한계 등 실용적인 정보가 소개됐습니다. 여기 강아지 너무 심하니까 이 강아지 더 이상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내는 거예요. 인정받기도 되게 어려워서 사실상 친견소음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법적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법적 처벌 내용도 상세히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절대 사람을 물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물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범죄 기록이 남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고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갈등과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패티캣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강동구는 8월 말까지 패티캣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100년을 맞은 전국체전의 역사와 종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미니체전이 마련됐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장애물 경주에 푹 빠진 아이들.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에선 생기가 넘칩니다. 셔플보드와 플로어컬 같은 이색 스포츠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선수 못지않은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미니체전장이 마련됐습니다. 장애물 할 때 여기에서 점프하거나 피하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야구에서 홈런도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솔솔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미니체전. 수영과 역도, 조정 경기 등을 나무 인형으로 표현한 오토마타 전시존과 우리나라 스포츠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의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 경기장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제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체험과 또 미니체전이라고 각종 공놀이나 이런 놀이기구들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는 미니체전. 전시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가 준비돼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방학을 맞아 금천구가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참가한 미래 과학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과학 골든벨의 첫 문제. 너무나 쉬운 난이도에 아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정답을 적습니다. 하지만 몸풀기는 여기까지.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난이도에 고민은 깊어가고 손에 들린 펜은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림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메아리. 메아리. 아, 울림. 아, 이렇게 반사되니까. 혹시 멘토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닌가요? 저 혼자 그냥 10초, 1초 그냥 막 적었어요. 과학 캠프이지만 아이들에겐 역시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최고입니다. 누가 더 많이 얼음을 깨느냐를 겨루는 과제. 어설픈 도구가 원망스럽지만 푹푹 찌는 날씨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이랑 뛰어노니까 재밌고 얼음 깨니까 시원하죠. 과학에 관한 걸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캠프에 참석한 6학년 준성이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저희가 희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과학을 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일본한테 그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는 것도 그렇고 다 개인화되는데 이렇게 팀별로 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협업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과학 플러스 협업하는 것들 배웠으면 해가지고 이번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1박 2일간 진행된 과학 캠프. 과학적 지식을 쌓기에는 짧지만 흥미를 갖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북 선잔박물관에서 하늘과 바람과 시간, 한국의 파란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조들이 다채롭게 인식했던 파란색을 표현한 것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장인이 직접 쪽염색을 시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람객이 비단의 전통 염색을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단과 모시, 종이 등 다양한 재료와 매체로 표현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파란색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월까지 계속되는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로구는 민원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복합 민원 전문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구는 주택과 건축, 부동산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전문 상담관으로 채용해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 상담관은 전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 구비 서류 안내와 행정 심판과 소등 등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복합 민원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임대 아파트 아이들만 따로 줄을 세워 논란이 됐었죠. 아이 이름 옆에 아파트 이름을 적은 학교, 그리고 따로 줄을 서야 했던 돌봄 교실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낙인을 찍지 말라며 어제 거리로 나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늘고 있는 맞춤형 복지만큼이나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한 상처와 차별은 없는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